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코스피가 정말 강합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새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우리 코스피가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역사상으로 보면 코스피가 연속적으로 가장 길게 올라왔던 것이 13거래일인데 그때보다 11거래일간의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의 분위기는요,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나마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린랜드 파병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 100% 부과할지도 몰라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불거지면서 약간은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오늘 장 초반에 약세를 딛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분위기인데요. IT 투톱 역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 시간 SK 하이닉스는 완전히 되돌렸고요. 장 초반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은 코스닥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오늘 IT 투톱이 아니라 오늘은 사실 현대차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시가총액이 90조까지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로 랭크가 될까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관련주, 로봇, 조선주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학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이선아입니다. 이 시각 시황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하루도 빠짐없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 장 초반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차익신열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8% 상승한 4,883.1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6포인트 상승한 96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2,500억 원어치 물량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1,600억 원어치, 기관이 1,900억 원어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어치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62억 원, 496억 원어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세 종목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로봇주 섹터에 전반적으로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8%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현재 11% 상승한 4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때 장중 44만 9천 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총이 90조 원을 돌파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배경에는 현대차그룹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해외 매체의 호평이 있었는데요. 이달 초 열린 IT 전시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습니다. 두 다리로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몇 분간 무대 위를 걸어다니고 때때로 관중에게 손을 흔들거나 부엉이처럼 고개를 돌리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아틀라스가 피지컬 AI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현대차 외에도 두산 로보틱스, 유진로봇 등 로봇주 섹터에 전반적으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우주항공 업종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전거래, 시간 외거래 이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상승의 배경으로는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가 꼽힙니다.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무기 체계 교체 수요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업종 안에서 한국항공우주가 현재 7% 상승한 16만 7천 원에 거래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실적과 수주 모멘텀이 모두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우리기술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원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기술이
17% 급등을 하면서 현재가 5,5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 SMR 양쪽 영역 모두에서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시장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국내 원전 신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국들의 GDP를 비롯한 경제 지표, 그리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쏠려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고 내일은 ADP 고용지표의 발표, 그리고 수요일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실적 발표 체크하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수요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요일 SK 하이닉스와 삼성 SDS, 그리고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금요일에는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주요 이벤트들이 쏠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1월 19일 오전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좀 꺾이지 않을까, 쉬어가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쉽게 꺾일 기세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도 또 파죽지세로 걸어 나가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장 시작 전부터 오늘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주말간에 또 안 좋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나왔었죠. 지금 또 미국과 유럽 간의 이 그린란드를 사이에 두고 어느 정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발하면서, 그리고 미국이 지금 또 유럽 쪽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이 언급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나스닥 100 이 선물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런데도 우리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벌써 4,900포인트를 진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1월 달 안에 이 정도 흐름이면은 1월 달 안에 이제 5,000포인트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의 상승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쪽으로는 수급이 조금 탄력이 좀 작았었죠. 근데 특히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이 코스닥 쪽으로 다시 이 자금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캐스터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또 다음 주 또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좀 위주로 좀 눈여겨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알려주셨는데 맥점 짚으면서 조금 더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장의 주인공 이야기 해야겠죠. 현대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느덧 시총 3위에 랭크가 됐네요. 첫 번째 맥점으로 짚어볼 텐데 시총 순위를 쭉쭉 올려가면서 어느덧 90조까지 시총을 돌파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50만 원까지 TP를 상향했고 가장 높은 지금 목표가가 한 65만 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삼성증권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기업 가치를 어디까지 반영할 것인가 현대차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현대차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다뤘었죠. 잠깐 다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기조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음봉이 보이면 사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 나왔었어요, 사실.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1%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11%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시가총액도 지금 90조 이상 올라왔고 이 시가총액 순위도 보시면은 어느덧 엔솔과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치고 3위까지 올라왔어요. 90조를 넘은 거의 95조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현대차의 오늘의 상승, 이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은 역시 이
트럼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이 유럽의 이 그린란드 관련된 이 관세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린란드 장악 추진을 위해서 이 반대하고 있는 이 유럽의 8개국에게 이제 2월 1일부터 관세를 이제 10%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 매입이 조금 불확실해 안 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죠. 6월 1일부터는 또 관세를 25%로 다시 올린다고 어떤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어, 핀란드가 이렇게 지목이 됐어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로 이 그린란드 파병국의 이 보복 관세를 확장하게 되면은 이제 덴마크나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현대차가 반사수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독일에는 폭스바겐 그룹이 있죠.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 포르쉐 등등이 있고 그리고 벤츠와 BMW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 국가와 기업들이 추가 관세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이 로봇 섹터 쪽으로도 이 현대차 이 CES 2025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소식과 아틀라스에 대한 호평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확실히 이 뭐랄까 우주의 기운이 현대차 쪽으로 몰리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현대차 종목도 음봉이 보이면 한 주씩이라도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장대양봉 캔들이 연출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또 한 번 또 약간은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1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13일 날 약간의 장대양봉 캔들이 나왔다가 한 3거래 정도는 그 윗단에서 조금 쉬어갔어요. 이럴 때 한 주씩이라도 담아 가셔야 이제는 현대차 개인적으로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뭐 50만 원 목표가까지 나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이상 한 60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제 로봇 섹터, 이 로봇 밸류에이션을 본격적으로 이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업인 자동차에 이어서 로봇 섹터에 대한 이 확장, 이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기대치가 더 높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어떻게 좀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었는데 지금은 따라가기가 12%면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네, 맞아요. 지금 음봉이 보인다는 게 사실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은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전에 지금 11% 거의 12%까지 지금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는데 분봉으로 일단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3분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고점을 찍고 만약에 오후에 소폭 윗꼬리를 좀 남기면서 예를 들어서 뭐 45만 원 라인이나 그 아래까지 만약에 빠져준다면 그때는 저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46만 원 이상, 46만 5천 원 라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따라붙기보다는 살짝 윗꼬리가 남았을 때 그리고 또 음봉이 나왔을 때가 제일 베스트겠죠, 당연히. 윗꼬리가 나왔을 때 따라 붙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좀 팔아내고는 있지만 그 반대로 이제 개인과 기관이 또 그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요. 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줄 이 매물대가 이 매수 물량이 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보일 때마다 한 주씩 사야 되는 이 저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현대차 매매 전략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때 기아는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난 거래일에 이제 외국인이 보유율이 40%가 넘어간단 말이죠. 기아가 네, 그래서 그렇죠. 이 키 맞추기를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기아를 지금 그러면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를 볼 것이냐에 대한 입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아이디어 네. 갖고 계세요? 기아에 대해서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현대차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지금. 주가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아보다는 그래도 현대차 또는 현대차 그룹주를 차라리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은 이 현대차가 지금 현대차 CES나 이제 뭐 다양한 이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발표를 할 때 로봇 쪽으로 이 기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이 기아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어쨌든 이 기아 같은 경우에 이 현대차 그룹의 그룹 계열사 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물류 자동화나 이제 또 기아 차량을 제조하고 자동화로 돌리는데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아도 물론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하시면 저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더욱더 이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더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아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이 대응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아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현대차나 그 밑에 있는 뭐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오토에버 또는 그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이 로봇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보다는 현대차에 한 표를 줄 수 있다. 오늘 시장의 네. 결론을 또 이렇게 두 자동차 대표주에서 방점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부담스러우니까 현대차에 대한 매수 의견은 아니라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방송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서 어디서 맥점을 짚어드릴지 우리가 또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더 많은 정보들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오스틴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흐름을 같이 하는 게 오늘 로봇이에요. 사실 이 로봇이 오늘 로봇만 붙었다 하면 다 가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네. 현대차에 가장 직접적으로 붙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로봇 기업이 가다가 또 로봇 기업이 가다가 뭐 이렇게 계속 퐁당퐁당했는데 지금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주까지 네. 로봇 부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뭐 저평가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세를 받지 못했다는 국면에서 오늘 다 같이 가는 듯한 흐름이 있는데 그렇죠. 로봇 글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당연히 주가적 측면으로 너무 좋습니다만 보유자의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어떻게 보고 네네. 계세요? 네, 말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로봇 섹터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뭐 현대 무벡스도 그렇고 뭐 두산 로보틱스나 또 이어서 뭐 클로봇, 휴림 로봇, 뭐 나우 로보틱스, 티 로보틱스 이렇게 전반적으로 1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 상승의 매개체는 이 모멘텀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확장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또 CES 2025 그 기간 동안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이 기대감도 같이 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또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요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는 이 국면 속에서 로봇 섹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지 않나. 예, 좀 복합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일단 보유자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작년 방송이었는데 로봇 섹터는 이제 CES를 기점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때가 사실 힌트였죠. 그때 이제 진입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수익률을 거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로봇 섹터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쉬어갈 때 로봇 섹터 또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가지만 지금 로봇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저의 예상을 기분 좋게 빗나가면서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보유자의 관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포모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 때 따라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또 그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대기업 그룹주, 대기업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어, 단기적인 하락도 좀 적고 그에 반대로 이제 상승폭은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이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을 눈여겨 보시면서 단기적인 하락이 언제쯤 나올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이제 오늘 현대모백스 또 휴림로봇도 강한데 현대모백스를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요. 현대모백스가 저희가 이제 10월 중순쯤이었어요. 10월 중순 한 16일 날 이제 T방송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거의 200% 가까운 수익률을 거의 달성한 상황이에요. 33,000원을 넘어가면 200%가 넘는 상황인데 이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관련된 그룹주들도 지금 상황이 좋고 일단은 추세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매매 동향도 보시면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유지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미보유자분들은 단기적인 하락이 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백스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상승률이 197%까지 집계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뭐 AS 받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시스템도 네. 있고 BHI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종목들 네. 다 추가적인 전략들 다음번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또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실어줄 만한 종목들 이야기해주고 네. 계신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하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종목은 반도체 장비 기업을 한 종목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단기적인 눌림목에 나와서 진입하기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앞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이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 화학 약품을 각 장비로 자동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이 CCSS라는 이 설비 시스템 여기에 이어서 HBM 리플로우 장비를 생산하고 또 최근에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 장비를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최근에 작년에였죠. 작년 최근에 이 1,000억 원 규모의 이 중국 기업과 이 MOU 계약 체결과 이어서 이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굉장히 모멘텀이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전력 반도체 이제 장비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실적 같은 부분에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고점 찍은 후에 지금 확실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3만 원 라인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만 원 부근에서 충분히 지금 진입을 하셔도 이제 2분기 1분 4분기 실적이 2월 달 중으로 나올 텐데 그때를 이제 노려보고 좀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목표가 종목명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로 지금 스캔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함께 전문가님의 포인트들 다 짚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